하버드 경영대학원과 브리티시 콜롬비아대 공동 연구팀은 96명의 이성 커플들을 모아 실험했는데요. 여성 참가자에게 무작위로 호감을 느끼는 파트너, 낯선 사람, 새 티셔츠 3벌의 냄새를 맡게 한 뒤 어느 셔츠가 애인의 것인지,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 결과 애인의 셔츠 냄새를 맡은 여성들은 낯선 사람이나 새 셔츠의 냄새를 맡은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응답했고, 낯선 사람의 냄새를 맡을 땐 오히려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의 페르소나 송강호입니다. 땀 냄새가 긴장을 풀어준다. 가만히 있어봐. 이게 맞는 거야? 응? 그래요 정말? 그 상식적으로 애인은 없는데 땀 냄새만 옆에 있는 경우 이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땀 냄새가 긴장을 풀어주는 게 아니고 땀 냄새가 나니까 애인이 떠오르고 애인 생각하니까 긴장이 풀어진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 양반들아. 응? 막 그리고 그 보통들 그래요. 예? 그 여자고 남자고 서로 땀 냄새가 막 엮여오면 궁합이 안 맞는 것이다. 뭐 사람 재주도 서로 맞아야 한다는데, 아 그래서 우리 아들은 그렇게 안 씻고 다니는가 보다. 아니 아무리 궁합이 맞아도 극복 못할 스멜이던데 말이야. 정말 진정한 사람을 찾기 위해 네가 그렇게 하고 다닌 거야? 야 아들아, 역시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쭤볼 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북미 관계를 여쭤봐야 되기 때문에 짧게 하나만 하고 그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어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그 자제들의 입시 문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게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제안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뭐 고위 공직자들 자제들이 지금 안 걸린 사람들이 없잖아요. 네. 뭐 다경은 아무리 본인이 해명했다 하지만은 지금도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은 그건 좀 과유불급이죠. 과유불급이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야기는 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어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의 입장도 들어봤고 오늘 박 전 의원님의 이제 그 입장도 들어봤는데 내일은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들어볼 계획입니다. 이 태스크포스가 꾸려져 있는데 그 일원인 김용남 전 의원과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내일도 귀 기울여 주시고요. 북미 관계 문제를 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어제 서훈 국정원장이 정보위원회 출석해서 11월에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례적인 발언일까요? 아니면 복선에 깔린 발언일까요? 어떻게 지금 보세요? 1년에 북한 관계의 외교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 예. 왜냐하면은 북미 예. 실무회담이 2, 3주 내에 주말에 열린다고 이제 이미 예고. 그렇죠. 뭐 사실상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어제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북중 정상회담이 곧 있을 것이다. 네. 이것은 지금 현재 10월 1일이 중국의 건국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0월 6일은 북중 수교 70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건국절에는 뭐 중국 자신의 행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안 가더라도 네. 아마 10월 6일 예. 북중 수교 70주년에는 방중할 것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더욱이 북미 실무회담에 이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갖겠다라고 했으면은 한 배 이루어지고 연속으로 그렇게 해서 한아시안 특별 정상회의 부산에서 있을 때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러한 일련의 외교적 수순 또 비핵화에 진전된 회담이 있다고 하면은 약 3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근데 이 전제 조건이 김정은 위원장이 부산에 오는 전제 조건이 북미 3차 정상회담이 열려서 여기서 합의가 있는 게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것과는 상관없이 없다고 봐요? 북미 실무회담의 진전이 좋아지고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상당히 그 좋은 모멘텀을 만들어내면은 네. 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전이라도 오호. 올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지금 부산 그 특별 정상회의 일정이 아마 11월 25일인가 그렇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는데 예. 2달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예, 그럼 예. 이 2달 동안에 사실 북미 간에 뭔가 타결이 이루어져서 가뿐한 마음으로 부산에 올 수 있겠는가 물리적으로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미 실무회담이 열리더라도 예. 일도 양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굉장히 난관이 있으면서도 좋은 방향으로 진전될 것이다. 네. 그리고 지금 3차 북미 정상회담을 두 정상이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북 중에서 잘 합의되고 진전이 된다고 하면은 이 북미 정상회담의 기선 제압을 위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부산에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이것은 강한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북미 이제 실무 협상에서 뭔가 시그널이 좋고 그래서 부산에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되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들어보고 시간이 좀 다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현대해상 안전 DJ 태연입니다. 5656님의 사연인데요. 어제 늦게까지 술 마셔서 지금 운전 안 하고 지하철로 출근 중. 아주 칭찬해요. 술이 덜 깬 숙취운전도 음주운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절대 하지 마세요. 현대해상 하이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내일도 없습니다. 오늘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내일은 저절로 오지 않기에 한화는 내일의 에너지를, 기술을, 가능성을 이어갑니다. 오늘이 오늘에서 멈추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내일 한화. 나만의 여유와 스타일을 아는 당신을 위한 얼반 럭셔리 SUV 캐딜락 XT5 지금 최고의 조건으로 만나보세요. 9월 한 달간 프리미엄 트림 기준 산소금 0% 48개월 무이자 할부 18개월치 441만원 주유비 지원까지. 저 수영이 추천하는 캐딜락 XT5 그 외 다양한 혜택을 지금 전 시장에 문의하세요. 캐딜락. 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온 리포터. 네, 차츰 구름이 많아지고 있어서요. 어제 이 시각보다 기온이 대체로 조금 높아서 서울이 현재 16.1도입니다. 적당히 서늘하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옅은 안개가 낀 곳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아서 서울 27도, 강릉, 부산 25도, 전주, 대구 26도로 보이겠고요. 당분간 평년 기온은 약간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제주도는 흐려져서 가끔 비가, 모레 금요일 오전에는 남부지방에도, 오후에는 강원 남부와 충청 남부에도 비가 확대돼서 오락가락하며 내리겠고요. 토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1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8시 2부에 돌아오고 잠시 후 기다려주세요. 약 300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경찰관 서민수입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왔는데요. 가출이나 사건 사고가 많은 아이를 만나보면 할 만큼 했다, 포기해버리는 부모 아래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은 무시하고 문제의 결과를 청소년 탓으로 떠넘기는 바람에 지금의 청소년들은 많이 위축되어 있지요. 이제는 또 무슨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까 하는 부정적 시선보다는 넌 잘할 거야 와 같은 기대와 가능성으로 아이들을 바라봐 주세요. 이 캠페인은 세상을 만나다 MBC 라디오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아임피어 에너지 GS 칼텍스 협
내륙까지 밀리는데요. 지금 30분 정도 예상됩니다. 분당 수서로도 반대 방향도 청담대교 북단부터 탄천 내륙까지 밀립니다. 경인로 양방향 차들 많은데 물레동에서 여의도 쪽으로 특히 어렵습니다. 신지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가 있습니다. 다운입니다. 흥국생명이 종신보험료를 다운시켰습니다. 무해지 환급형으로 보험료를 한 번 더 다운. 부담스러운 보험료 기교시키는 흥국생명. 역시 흥국생명 가족사랑 착한 종신보험입니다. 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송도 상가투자 이것만 따져보라. 센트럴파크를 품었는지, 인천대 입구역 앞인지, 송도 IBD 중심인지, 더샵 수요부터 상권까지 탁월한 송도 상가투자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다.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3 상업시설 1811-3633 포스코건설. 광명의 지식산업센터를 뛰어넘는 복합지식문화타워가 탄생한다.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부터 볼링장 어린이 도서관까지 입점 예정인 비즈니스와 라이프 스타일을 혁신할 단 하나의 복합지식문화타워 광명지타워. 9월 오픈 1600-6413 롯데건설 두산건설. 교통이 예술이다. SRT와 1호선 추진 중인 KTX 지제역 앞자리. 생활이 예술이다. 가까운 이마트, 예정된 학교와 공원, 중심 상권. 단지는 더 예술이다. 더샵이 짓는 1999세대 대단지. 평택의 자부심이 될 지제역자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9월 오픈 예정. 1522-0037 포스코건설. AM 900kHz,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B. 지금은 강인함과 세련됨이 공존하는 SUV를 경험할 시간. 모하비 더 마스터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발언한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실망했다가 아니라 그가 실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교 측에 실망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실망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주변에선 학교 측이 자신의 전공 수업을 중단시킨 데 대해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 교수는 학교는 물론 자신의 파면을 요구한 학생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자기 발언의 진위를 왜곡한 채 사태를 혐오 발언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류 교수의 말을 종합을 하면 그는 자신을 피해자로 보고 있는 셈인데요. 자기 이마엔 주홍 글씨가 새겨지고 자기 입엔 재갈이 물린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누구도 그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한마디만 해달라고 부탁하는데도 유 교수 자신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이 재갈을 물린 게 아니라 제 스스로 마스크를 쓴 것입니다. 이 또한 아닙니다. 그 누구도 그의 이마에 주홍 글씨를 새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 류 교수 본인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가슴에 거짓의 인두질을 했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김종배의 시선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선. 김종배 시선 집중. 네, 조금 전 박지원 의원하고도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요. 서울국정원장이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11월에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보로 타전되기도
정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무튼 부산에 온다면 사건인데 그냥 의례적인 발언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뭐가 있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 브리핑을 하신 간사님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예. 북미 간의 북핵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고 합의가 도출이 된다면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올 수도 있다. 그런 네. 얘기인데 네.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온다로 들리세요? 굉장히 여러 가지 충족되기 어려운 조건이 전제로 달려 있는데 이게 과연 가 될까 이런 얘기죠. 네. 너무나 당연한 불어서적인 얘기 아닙니까? 합의가 된다면 예. 북한에 예. 스스로 북미 정상 남한에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네. 수년간 대표형 장립기 그림이죠. 근데 이 그림을 지금 보려면 성결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된다. 네. 북미 문제가 이제 서로 잘 해결이 돼야 된다. 합의가 돼야 된다 이런 건데 그렇죠. 그거는 사실 미션 임파서블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그거로 다른데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미션 임파서블이다. 약 300m 앞 50km 구간입니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전제를 달고 한 얘기인데 이게 네. 어제 이상하게 마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들이 나가버렸어요.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아주 냉정하게 보시는데 미련이 남아서 이렇게 한번 네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와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공개적으로 초청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국정원은 대북 창구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초청을 했으니까 국정원이 창구로 나서서 어떤 그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여부를 조율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서훈 원장의 발언을 또 네.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사실 어제 이게 네. 국정원이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 국정원이 브리핑을 이런 거를 해달라라고 부탁한 게 있거든요. 네. 거기에 들어있지 않은 얘기인데 그냥 자원의 간사가 그냥 현장에서 애드립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원 애초에 발표 내용이 없던 것이다 이런 없을 말씀이시죠?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11월 안달에 김정은이 오냐라고 질문했을 때 북핵 진전이 있어야 오지 않겠나라고 답변한 그런 네.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취지의 답변이 원하고 노력하는데 온다는 보장은 없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러면 이제 북미 그 실무협상은 2-3주 안에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다라는 이제 그 브리핑 내용도 있었는데 간사분들의.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실무협상에서 어느 정도 이게 좀 의견 접근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전망도 좀 나왔습니까 발언이? 아니요, 어제 그런 얘기는 회의 중에 발언에는 없었고요. 예. 근데 이제 간사들이 브리핑을 할 때 국정원이 요렇게 내용 브리핑해 주십시오 하고 문건을 만들어서 간사들한테 줘요. 예. 간사들이 이제 그걸 읽는 방식인데 거기에 이제 2-3주에 실무협상이 제기될 거다, 연내 북미 정상회담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그 간사들이 읽은 문건에 국정원이 준비해온 문건에는 있었는데 사실 이제 서훈 원장이 의원들 질의에 답한 현장 회의에서는 그런 얘기까지는 없었어요. 아, 그렇고. 네. 정반대는 지금 상황은 또? 네, 그 상황에 있었죠. 근데 어제 좀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갑자기 이것도 그럼 마저 확인을 하죠. 그 10월 6일에 10월 네. 6일경에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 가능성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방중 가능성은 사실은 많이 점쳐졌던 이야기인데 이게 특히 주목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10월 6일이라고 딱 국정원이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국정원이 브리핑을 해달라고 한 문건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바뀌죠.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과거 북한이 별종 수교 기념일에 방중한 전례도 있고 네. 북미 회담 전에 방중한 전례도 있으므로 네. 방중 가능성이 있어서 주시하고 있다예요. 근데 벌써 온도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근데 가능성이 있어서 주시하고 있다와 10월 6일날 방송이 거의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 또 좀 다른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여러 가지 브리핑이 국정원이 한 얘기, 국정원이 이제 또 적어준 문건하고 좀 온도차가 꽤 많이 나는 혼란. 약 1km 앞 80km 구간입니다. 혼란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네요. 저는 좀 그렇게 보이고요. 네. 어제
이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게 대통령이 어쨌든 총리가 연설하게 돼 있던 유엔 총회 연설을 대통령으로 전격하면서 국비관계자들 많이 이제 기대하고 국민들도 그래서 기다렸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얘기들이 사실 어제 안 나온 상황이라 많이 아쉬운 그런 날이었는데 그래서 언론들이 보면 굉장히 아쉽다 비판적인 논조를 이어갈 그런 날이었는데 그 묘하게 이제 국정원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브리핑을 하게 유도를 함으로써 뭐라 그래야 되나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성과를 워싱턴 가서 얻어오신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이 보시게 돼버렸어요. 그래요? 그렇게 읽으세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어제 이제 뭐 11월 안에 김정은이 온다. 그리고 뭐 북미 정상회담이 연기 열릴 수도 있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대통령 워싱턴 가셔가지고 어마어마한 해낸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어제 그 정부에서 한박도 이야기도 나왔나요? 한박도 얘기는 있었는데 한박도에 대해서 국정원의 답은 이거예요. 누구 땅인지 계속 물어봐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는 북한이 이제 설치해서 운영 중인 감시 초소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요? 그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여석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9.19 남북 군사 합의 때 어떤 그 실장을 했던 분하고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분의 말씀은 뭐냐면 한반도가 북방 한계선 위쪽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거는 저기 국정원도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요? 북방 한계선 위에 있다. 다른 주장이 이제 마치 북한 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그렇다고 표현을 북한 땅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 그냥 NLL 북쪽에 있다는 얘기만 계속 주장을 거듭했고요. 그다음에 정선협정에 의하면 백령도, 염성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 이렇게 5개가 이제 우리 관할이고 나머지 요 5개를 제외한 섬은 북한 관할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의원들 질의는 당시 바위밖에 없는 무인도였기 때문에 이 무인도를 대청도, 소청도처럼 거기 같은 급에다 놓고 이름을 거명할 그런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약 1km 앞 80km 구간입니다. 무도와 같은 개념으로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땅이 되는 거죠, 해석이.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국정원이 명쾌하게 우리 땅이 아니다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고 다른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어제 그 정보위 회의에서도 이제 서훈 국정원장의 동선이 잠깐 언급이 됐던 것으로 보도가 나왔고 오늘 한 조간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그 서훈 국정원장이 극비리에 태국과 호주를 방문한 적이 있다. 이걸 지금 기사화했거든요. 이 맥락이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왜 나온 겁니까? 저희가 이제 어제 날짜를 정보위를 여는 날을 잡게 되는 과정에서 17일에 처음에 이제 의원들 간에는 날짜가 좋아서 17일을 잡았어요. 근데 이제 국정원에서 원장의 출장 때문에 그날은 어렵다고 얘기는 했죠. 근데 이제 원장이 출장 간다는 것 사실 자체도 사실은 비밀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상대국이 어디인지는 더더군다나 비밀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정보기관 간의 협조를 하러 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상대국의 정보기관 입장에서는 자기들하고 비밀리에 협조하고 공유한 것이 상대국 나라의 언론에 맞고 나오면은 그다음부터 그 나라가 우리나라 정보기관하고 협조하려고 그러겠어요. 뭐 정보 공유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시겠어요? 근데 사실 어제 하루 종일 수많은 언론이 제게 전화해서 거의 겁박을 했지만 절대로 원장의 출장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안이 지켜져야 되고 나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누가 또 그 룰을 깼네요. 유감입니다. 아니 근데 왜 그럼 언론은 저기 서훈 국정원장의 출장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쏟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어제 언론은 거의 서너 사람이 돌아가면서 저를 말을 해줄 때까지는 전화를 못 붙여야겠다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언론에 대해서 왜 이거를 쓰려고 그러냐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국익에 맞으면 절대로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만 알면 쓰니까. 알려주지 않아야 쓰지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간곡하게 부탁하고 했는데도 어디 또 다른 분한테 얻어냈나 보네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이런 건 언론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이게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잖아요. 자기 한 사람 특종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무슨 뭐 극비협정으로 간 거라고 의심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냥 정협 아니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언론들이 많았거든요.
경유비라면 정기적으로 급조하는 건데 그거야 뭐 의미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김여정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면 굉장히 중요한 시진핑과 북한의 그런 합의 이런 거에 뉴스에 다 묻힐 만큼 이상하게 우리나라 언론들은 제가 보기에는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를 크게 다루시더라고요. 저도 좀 그 질문은 저도 납득이 안 돼요. 납득 안 되죠. 네. 근데 그게 조가 간단히 난 건 모르고 있어서는 참 유감입니다. 정말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건 일단 그렇게만 확인하고 네. 이제 골차포, 그러니까 의원님이 골차파실지 아니면 이미 이제 초탈 단계에 접어드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내 문제를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네네. 하태경 의원 그 6개월 그러니까 중징계가 직무정지 중징계가 내려졌고 그러면서 어제 15명의 의원들이 징계 처리 요구를 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 나아가서 비대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입장 천명을 했는데 그 뒤에 따라붙고 있는 이야기가 이게 탈당 전 단계의 조짐아니야 이런 해석이 계속 따라붙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실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취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원천 무효죠. 근데 이게 원천 무효고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강하게 한 정도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약 1km 앞 80km 를 반년 입당해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계속 쌓여가는 거죠. 이게 이제 쌓이다 보면은 이제 거의 임계점에 왔다고 다들 보고 있는데 언제 어떤 방향으로 폭발할지는 소 대표님 걱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폭발 일보 직전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할게요, 의원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폭발 양상이 그러면 밖으로 향하는 탈당이네요. 아니 뭐가 될지는 아직까지 저희 안에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며칠 전에 저희가 이상돈 의원을 모시고 인터뷰를 했는데 일이 밀당시대 말씀하신 거요? 그러니까요. 그 인터뷰 기사 보셨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그 의원들이 나가서 자유한국당하고 통합하는 게 아니라 신당 만들고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그거는 뭐 저희 자신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문제라 아직 저희들도 사실 다양한 가능성 열어놓고 고민 중입니다.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말씀은 논의는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각을 살짝 바꿔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보기에는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그래서 연대하자 나아가서 통합하자 이렇게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근데 말씀하시는 거하고 실제 내용하고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조국 사태가 나기 전에는 통합에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걸로 저희들도 들었는데 근데 조국 사태가 나가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오르고 그렇게 되고 연동형 비례대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신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가 되면 통합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저희가 여기저기 전원으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그 황교안 대표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제 했던 워딩을 보면 그 빅텐트를 얘기했는데 필요하다면이라고 하는 단서를 달면서 빅텐트를 칠 수도 있다 이렇게 바르는데 이 필요하다면에 그럼 밑줄 그어야 되는 겁니까, 의원님? 하여튼 정치인들 발언은 굉장히 단서 하나하나까지 주의 깊게 보셔야만 되는데 그게 이제 보수가 통합해야 된다는 요구와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보수 통합을 주장하는 게 보수 정치인으로서는 어떻게 보수의 마음을 얻는 거죠. 근데 이제 내심으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하면 이제 많은 경우에 워딩은 저렇게 나오는 게 저희가 통상적인 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의원님 말씀을 종합을 하면 설령 탈당을 하더라도 합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뭐 인생이 그렇지만 특히 정치인 뭐 1시간 정치권의 일이라는 게 1시간 후에 어떻게 굴러갈지 그건 정말 하나님만 아세요. 그 말씀은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생물이다, 뭐 럭비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으로서는 무엇 하나 예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안개 속이에요. 그럼 비대위 구성을 결정하신 겁니까? 아니요, 그것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따로 한번 모시고 인터뷰를 하도록 하고요. 속시원히 말씀 못 드려 죄송해요. 아닙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다음 인터뷰를 기약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이혜원 의원이었습니다.
뉴스의 이면, 사실 너머의 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민주당 피의 사실 공표로 검찰 고발 검토 준비했습니다. 네네. 네, 어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수석 부대표가 당내회의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는 현행법상 위법으로 이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네. 이런 건데요. 네. 검찰이 아니라 이제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 겁니다. 네. 실제로 이번 사건 전개 과정을 보면은 그 조국 장관 집 PC에서 인턴 증명서 관련 자료가 나온다든지 압수수색 영장에서 뭐 조 장관 혐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뭐 이런 보도가 또 나오고 이런 것들은 검찰에서 흘려주지 않으면 언론이 어떻게 알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의식이 민주당의 이번 검찰 고발 검토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지난주에 당정 협의에서 이 수사 공보준칙 개정, 그래서 피의 사실 공표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 같은 경우는 조국 수사가 끝난 뒤로 미룬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 현행법상 피의 사실 공표는 이제 엄연히 법 위반인데 이게 제대로 처벌되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피의 사실 공표로 계속 또 문제가 제기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임 박상규 장관 시절부터 이 법무부에서 이 수사 공보 준칙을 새롭게 개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뭐 이런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대신 이게 조국 장관 가족 사건과 맞물려서 논란으로 번지니까 당정이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신설을 이번 수사 이후에 적용하는 걸로 밀어놨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전의 공보 준칙도 피의 사실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공표도 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는 거고요. 사실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또 나왔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큰일이에요, 정말. 예. 그 어제 하루 만에 양돈농가 두 곳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경기도 파주, 연천, 김포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인천 강화로 번졌습니다. 어제 김포로 넘어갔던 게 이제 한강 이남에서는 첫 돼지열병 발병이어서 우려가 높아졌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 정부가 설정한 방역망 바깥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게요. 네, 지난주에 정부가 정한 중점 관리 지역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파주와 연천, 김포, 동두천, 철원, 포천 이렇게 6개 시군이었는데 인천 강화는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제 이제 그 국회 정보위 보고 내용도 그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다는데 평안북도가 거의 그러니까 돼지가 전멸을 했다, 뭐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 평안북도가 그런 보고가 있었고요. 평안북도 돼지가 전멸했다, 또 고기가 있는 집이 없다는 불평이 나올 정도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평안북도가 이제 중국하고 접경 지역이잖아요. 한반도의 이제 서북쪽 끝인데, 북한에서 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한 곳은 그 바로 이제 평안북도 바로 오른쪽, 역시 접경 지역이었던 자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자강도와도 가깝고 중국과도 가까운 지역입니다. 자, 이게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그러니까 북한에서 먼저 발병이 됐고, 우리에게서 이제 발병이 된 건데요. 아직까지도 감염 경로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다. 그게 참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뉴스 전해주시죠. 네, 정의당에 덮친 조국 논란 유탄,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진중권 동양대 교수의 탈당 논란으로 정의당이 지금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진중권 교수가 탈당계를 냈다, 이런 소식이 좀 알려지면서 뭐 진중권도 정의당